오늘의 핵심 포인트 1. 급매물이 중요한 이유 2. 급매물이 나오는 이유 3. 부동산에서 급매물 잡는 법 4. 상황별 급매물 유형 5. 급매물 현장 임장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마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급매물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급매물 잡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부동산에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안 오죠? 구독, 좋아요, 출발합니다. 급매물을 찾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는 이유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 급매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서 수익을 내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니까요. 혹시 여러분은 급매물을 어디서 찾으시나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또는 호갱노노에서 가격 순으로 정렬해서 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급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에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급매물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님의 수첩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광고되기도 전에 거래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제가 공인 중개사로 일하면서 보니 진짜 좋은 매물은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몇 통의 전화로 거래가 끝납니다. 특히 급매물은 공개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부동산 중개사들은 급매물이 나오면 먼저 자신이 신뢰하는 고객에게 연락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 가장 싼 매물이 급매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층수가 낮거나 방향이 안 좋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급매는 조건이 좋은데도 가격이 낮은 경우를 말하죠. 그렇다면 왜 부동산에 급매 나오면 연락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연락이 안 올까요?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같은 부탁을 합니다. 급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급매물이 나오면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중개사는 급매물이 나왔을 때 그동안 꾸준히 찾아오고 관계를 쌓아온 고객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한 번 방문해서 명함만 던지고 간 고객보다는 자주 찾아와 커피 한 잔 사주며 대화를 나눈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이건 어느 업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급매물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급매물이 나왔을 때 망설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해 버립니다. 진짜 좋은 매물은 하루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시세 6억인 아파트가 5억 2천에 나왔습니다. 급매물이 분명했죠. 그런데 투자자 분이 조금 더 지켜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결국 다음날 다른 분이 계약했고 그 투자자분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는 6억 2천까지 올라갔죠. 급매물을 찾고 싶다면 단순히 인터넷 검색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발품을 팔아 직접 부동산을 방문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장님들은 시장 흐름과 매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신뢰 관계를 쌓으면 좋은 매물 정보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급매는 광고도 안 나간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미 내부에서 거래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급매물을 찾는 노하우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앱이나 사이트가 있어도 사람 간의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급매물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을 알면 더 효과적으로 매물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접근 방법도 달라져야 하죠. 급매물이 나오는 세 가지 상황. 어떤 집이 급매로 나올까요? 단순히 주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서둘러 팔려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 집주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팔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아마 특별한 이유 없이는 시세보다 낮게 팔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이해하면 어디서 급매물을 찾아야 할지 감이 올 겁니다. 각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갈아타기 급매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데요. 새 집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기존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새 집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기존 집이 안 팔려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만난 한 고객은 1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10억 정도의 집을 팔아서 잔금을 마련해야 했죠. 그런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잔금일이 2주 남은 시점에서 가격을 9억 3천까지 낮추게 됐습니다. 7천만 원이나 낮춘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집을 구입할 때 기존 집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이때 잔금일이 가까워지는데 집이 안 팔리면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급매물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런 갈아타기 급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신규 아파트 분양 지역 주변의 기존 아파트를 주목해 보세요.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새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는 갈아타기 급매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 이사철인 봄과 가을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지죠. 두 번째 상황은 세금 이슈 급매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특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아끼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급매를 내놓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팔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고객의 경우 양도세 약 1억을 아끼기 위해 시세보다 5천만 원 낮은 가격의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손해 같지만 세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이득인 셈이죠. 이처럼 세금 문제로 인한 급매는 특히 정책 변화가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세금 이슈 급매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 강화 등 세금 관련 정책이 발표된 후에는 급매물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연말이나 정책 시행 직전에도 세금을 아끼려는 급매가 자주 나오죠. 세 번째는 긴급자금 급매입니다. 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질병 또는 다른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겨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분은 코로나 기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시세보다 1억 이상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는 특히 내고가 잘 되는 편입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긴급자금 급매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경기 침체기에 자영업자가 많이 사는 지역이나 특정 산업의 위기가 있는 지역을 주목해 보세요. 또 경매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도 수의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을 이해하면 급매물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싼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가격에 팔려고 하는지 이유를 파악하는 겁니다. 급매라도 숨겨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하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급매물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현금 거래가 가능한 구매자를 선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급매물을 노린다면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 사이 다른 구매자에게 기회를 뺏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급매물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이해했으니 이런 급매물이 나왔을 때 과연 누구에게 먼저 연락이 갈까요? 급매물이 나오면 진짜 먼저 연락받는 사람은 누구? 과연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요?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당시 저희 사무실에는 급매 나오면 연락주세요 라고 부탁한 고객 명단이 1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소장님은 단 5명에게만 연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5명은 평소에 자주 사무실에 들러 시장 상황을 물어보고 때로는 커피를 사다 주며 관계를 쌓아온 고객들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분들은 한 번 방문 후 연락처만 남기고 다시는 오지 않았죠.
소장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신뢰하고 챙겨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관계를 쌓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중개사는 자신이 신뢰하는 고객에게 좋은 매물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계약이 무산되거나 문제가 생길 위험이 적기 때문이죠. 실제로 많은 중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급매물은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믿을 만한 고객 2명, 3명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급매는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면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고객이라면 그런 위험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동산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 부동산을 방문해 보세요. 단순히 들어가서 급매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떤 유형의 매물이 잘 나가나요? 이 지역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질문들은 중개사와 대화를 이어나가는 좋은 주제가 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끔 작은 선물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커피 한 잔, 작은 음료처럼 소소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정성이 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사람이니까요. 인간적인 교류가 있으면 더 기억에 남고 챙겨주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성공적인 투자자는 관심 지역의 부동산 3곳을 정해 2주마다 한 번씩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중개사들이 먼저 연락해서 좋은 매물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결국 시세보다 20% 저렴한 급매물을 소개받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관계 형성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부동산 중개사와의 관계는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급매물을 소개받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꾸준히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옵니다. 부동산 투자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사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급매물은 여전히 중개사의 수첩 속에 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되기도 전에 거래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관계 형성입니다. 때로는 운도 필요하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히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급매물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연락받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급매물을 전혀 찾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부동산 앱을 통해서도 가끔 급매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 순으로 정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죠. 네이버 부동산에서 급매 찾는 법 알람 설정 필수. 온라인에서도 가끔 급매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가장 싼 매물을 찾으면 그게 급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격만 보고 급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앱에서 매물을 검색할 때 가격 순으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나오는 저렴한 매물이 급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대부분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층이거나 북향이거나 역에서 멀거나 소음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급매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매물보다 확연히 저렴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15층 남양이 6억인데 12층 남양이 5억 2천에 나온다면 이건 급매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1층 북향이 5억 2천이라면 이건 급매가 아닙니다. 조건 차이를 고려한 정상 가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급매를 찾을 때는 무조건 가격 순으로 정렬하지 말고 비슷한 조건의 매물들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1층과 20층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하죠. 같은 가격이라면 로얄층, 로얄동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세부적인 조건까지 고려해야 진짜 급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시세 변동을 주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매물이 처음에 6억에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5억 5천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건 급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이 급하게 판매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가격 하락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알림 설정이 답입니다. 네이버 부동산과 호갱노노 같은 앱에서는 특정 조건의 매물에 대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원구 아파트 중 30평형대 5억에서 6억 사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정해두면 새로운 매물이 나오거나 기존 매물의 가격이 변동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죠. 이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온라인에서 급매를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알림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에서 관심 지역과 가격대를 설정한 후 관심 매물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호갱노노에서는 알림 받기 기능을 통해 비슷한 설정이 가능하죠. 일단 알림을 설정해두면 매일 일일이 검색할 필요 없이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오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매물을 볼 때는 등록일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오래 등록된 매물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최근 등록된 매물 중에서 가격이 합리적인 것은 빨리 연락해 볼 가치가 있죠. 좋은 조건의 급매는 하루도 못 버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온라인 검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키워드 검색입니다. 흔히 급매물은 설명에 특정 키워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급매물에 이런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매물 정보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낚시성 매물도 있고 이미 계약됐는데도 내려가지 않은 정보도 있죠. 그래서 좋은 매물을 발견하면 바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매물 아직 있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또한 부동산 앱에 나오는 사진과 설명만으로는 매물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매물이라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임장은 필수입니다. 온라인 정보는 참고만 하고 최종 판단은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같은 앱을 잘 활용하면 가끔 좋은 매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한 고객이 네이버 부동산 알림을 통해 정말 좋은 급매를 발견했습니다. 시세보다 1억 이상 저렴한 매물이었죠. 그런데 연락했을 때 이미 계약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 찾아가 상담했더니 다행히 첫 번째 계약이 무산되어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이처럼 온라인으로 발견하더라도 결국은 발빠른 대응과 현장 방문이 중요합니다. 결국 온라인 검색은 급매물을 찾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과 관계를 맺고 시장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물을 직접 보러 가는 임장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 가면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장 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마키였습니다.